그 변훈 선생님 하면 추억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선생님과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죠.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그때 세배를 다니곤 했습니다. 지금은 세배라는 것이 다 없어진 풍속이지만 그래서 30대, 40대 이럴 때까지도 은사님들께 세배를 다녔는데 변호신 선생님은 댁에서 세배를 받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배는 늘 그 연구실에서 세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좀 섭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 날 그날 하루 집에 있으면 뭐가 덧나는지 아침 일찍 제사를 모시고 난 뒤에는 곧바로 그냥 연구실로 나가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도 만나시고 세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연구실에는 사방 벽이 전부 이렇게 창문 외에는 전부 책으로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넓은 탁자가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놓입니다. 한 곳은 선생님이 집필을 하시는, 시를 쓰시고 책을 쓰시고 하는 그 집필을 하시는 책상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어대사전이 가운데 딱 펼쳐져 있고, 볼펜들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볼펜 심이 있습니다. 옛날 모나미 볼펜, 그것을 쓰셨어요. 그냥 그걸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파이프와 담배jet들이 또 파이프 도구, 담배 이런 것들이 놓여 있고 그 옆에 이제 다시 또 큰 탁자가 하나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옛날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인 모포, 군인 담요 그게 깔려져 있고 그 위에는 화선지에서 이렇게 붓글씨를 쓰실 준비가 딱 되어 있죠. 또 그 옆에 가면은 이제 그때까지 오던 그런 책들, 잡지, 다른 분들에서 붙여오던 책들, 그런 거 수북하게 쌓여있는 탁자가 있고, 그 옆에는 커다란 이제 이젤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그래서 그 방에 들어서면 그 묘한 향기, 묵향과 그 그림 물감에서 나는 향기와 또 선생님 파이프에서 나는 향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묘한 그런 그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보다도 얼굴보다도 먼저 그런 선생님 서재에서 맡은 그 향기들이 먼저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우리가 세배를 가면 이미 나오셔서 휘호를 하나 해 두셨어요. 그건 선생님 몫입니다. 대양일주, 큰 대자 바다양자, 한일자 배주자, 넓고 넓은 저 막막한 바다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배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휘호를 해 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자들에게는 작은 화선지에다가 그것보다는 작은 글씨로 대양일주, 또 아주 그냥 성질이 괄괄하고 급한 제자에게는 그래, 자네는 올해 말을 좀 삼가게, 그리고 천인일성, 1000번을 참고 한번 말해라. 이제 그 천인일성은 그렇게 성격이 급해서 남들과 잘 다투는 그런 제자에게도 주셨고, 선생님 자신에게는, 선생님 자신도 그걸 선생님 것으로서도 가지셨는데, 선생님 자신에게는 내 말은 1000번을 참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 그런 거대한 일성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수련, 자기 완성을 위해서
정월 초하루, 또 8월 보름, 또 만물이 돋아나는 봄, 또 눈이 내리는 겨울, 끊임없이 자기에게 반성이 찾아올 때, 그럴 때 그런 것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70세가 넘으신 이후에 제가 한번 선생님의 희호 중에서 감격스럽게 기억하는 것은 지금 이 안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계명일성동산천, 또 편운일과 일천, 그런 휘호가 있습니다. 계명일성, 한마디 닭소리가, 한 곡조 닭소리가 산천을 울린다. 한 곡조 닭소리는 선생님의 시일 것이요, 그 시가 울리는 산천은 우리나라요, 이 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칠순을 넘기신 이후에는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휘호로서 회고를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편운일과 일천, 그 조각구름 하나가 한 하늘을 지나가니 거기에 한 번 지나가니 거기에 한 하늘이 열린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사셨던 그 일생은 다름 아닌 이 한 우주를 열어내는 그런 일생이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지금 저 마음은 얼마나 설레실까, 그리고 그 붓끝에서 나는 그 향기가 정말 향기롭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명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생을 그런 휘호로서 자기를 완성하고 또 벗을 사귀고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해 오셨던 겁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한시협회 상임이사이신 조교환 선생님을 모셔서 휘호로 느끼는 한시의 멋, 이런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조교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조명화 선생 기념사업회 대표로 계신 김용정 선생님께서 한번 찾아오셔서 이러한 수요 계획전을 마련했으니 와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제의 정은 없습니다. 편원 선생님과 사제의 정은 없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항시 선생님들께서 조병화 선생님의 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시 한 편 정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앞에 편안문학 논문상을 받으신 정관리 교수님께서 의자라는 제목의 시를 외우셨는데, 의자라는 제목의 시를 가지고 여러 편을 쓰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닿는 시가 6번째가 있는데, 시간은 마냥 제자리에 있는 것, 실로 변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들이다.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은 우리 이 자리에 없으리니 시간은 마냥 제자리에 있는 것, 실로 변하는 것은 시간뿐이다.
시간에 집을 지어라. 생각에 집을 지어라. 시간은 시일로 몸을 오고 가는 것들이다. 이런 내용의 시 한 편 정도뿐이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를 저는 시간에 집을 지어라, 마음에 집을 지어라. 여기가 딱 마음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찍 와서 이 문학관을 돌아보면서 제일 못해 걸리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은 명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나의 천적은 나 자신이다 하는 글귀가 아주 마음에 닿습니다. 나의 천적은 나 자신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각성의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병아 선생님을 상상할 적에 시문학만 하시는 걸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예도 하시고 사파도 그리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생각의 뜻을 잡으라. 생각에, 그리고 시간에 집을 지어라. 생각을 하고 실천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년 쪽에는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생각으로서 많은 운동을 해서 훌륭한 선수 생활을 하셨고, 또 시를 쓰시면서는 밤낮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금과 옥조를 남기셨습니다. 글씨 또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서법을 보고 배우신 글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비의 기질 그대로 나타난 글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로 아까 추묵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글씨는 무한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글씨에 대한 그 서문을 보면은 옛날 그 중국의 기원전 374년, 그런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되는 그때에 1000년이 뭡니까? 2000, 3000년 전에 석고문이라는 글 자체가 나왔거든요. 석고문이라는 글이 최초의 우리 한문학관에서 발견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발견한 후에 중국 향토 문학자들이 땅에 묻혀있던 여러 가지 비문도 발견하고, 비문도 여러 종류죠. 예서로 쓴 것, 그리고 또 해서로 쓴 것, 또 갑골문으로 쓴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섭렵해가지고 쭉 역대 편대로 이렇게 이어와가지고 그것이 넘어와서 우리 한국 서자매까지 그것이 전해져가지고 작가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당송팔대가의 한 분이신 그 서동파 수자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씨는 가냘프게 쓰되 강물이 있어야 되고 느림으로 쓰되 빠른 기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안진경 선생 같은 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글씨는 그래도 살을 찌게 쓰고서 그 살 속에서 강렬한 쇠붙이와 같은 강렬함이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기창 같은 서예가 말하기를 이 소자첨 소식 선생의 글은 저 옛날 촌나라의 구론이가 쓰는 초사가 있습니다. 초사를 한번 건너왔고, 그리고 글씨는 진나라 때 왕의지의 난정서를 한번 섭렵을 했느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 북성 때 그 학자이신 주회암 선생은 이 소식의 글씨를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장엄한 가운데도 씩씩함이 있고 웅장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하튼 글씨는 그냥
보고 지나치면은 그게 무해무덕하게 되지만은 의미를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면은 연구를 할수록 그 안에 미묘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은 선생님이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여행하실 때라든지 주무시는 시간만 빼고서는 항시 이 옆에 노트와 펜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 가실 때는 스케치북을 하셔서 그림도 그리시고 또 인물화도 그리시고 해서 그것을 또 시로 표현을 해서 친구들에게 누나드리고, 그리고 누나들이 못하는 작품은 본인이 소장을 했다가 전시를 하시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 천적은 나 자신이다. 그것을 극복.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진치를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극비봉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서 예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편은 선생은 주무실 때만 빼고는 늘 학문에 심취되어 가지고 학문을 연마하시고 또 붓글씨를 연마하시고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붓글씨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선비의 품을 탔습니다. 자유자재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가늘고 굵음, 강과 약, 권과 습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서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한 글자를 쓰더라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굵고 가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과 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관람하실 때 이것을 참작하시며 관람하시면 더욱 좋은 관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시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김영정 대표의 친정 아버님이 저희 1,500만 한시인을 대표하는 한시협회 회장직을 맡으셨습니다. 지난번에 3월 27일 날 고인이 되셨는데, 고인과 사돈끼리 저 먼 구천에서 이러한 시상식을 하고 또 백일장을 열고 또 강연회를 열고 이러한 것을 같이 손잡고 구경하시면서 영원히 기뻐하시리라 믿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족을 산다면은 이러한 문학관들이 많이 이 안실리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병화 문학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문학관들이 들어서서 관광단지, 관광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문화를 의미하고 문학을 신미하는 그러한 관광단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의 저기 집안을 가보면 비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거기 가면은 비림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미리 그 넓은 광활한 중국 천지에 있는 각 비를 전부 한 군데에 모아놨습니다. 그 안에는 사서삼경, 논어맹자를 비롯한 사서삼경, 천문, 지리, 역학, 그리고 점수학, 점성학, 또 도덕경, 이러한 제자백 개의 글들을 전부 돌에 새겨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와요. 하나도 변치 않았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그 문화를 사랑하는 그 나라가 그만큼 옛 전통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문학과 전통문화도 이러한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이런 큰 논리를 하나 져가지고 훌륭한 시인, 시조 시인은 물론이고 서예인들 모두를 기리는 그러한 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책 8페이지 제가 진 추모 시를 낭독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요, 제일 밑에 줄에, 시인제, 편운제, 영망, 위협광, 시정원이 시모현이요, 화상은 담순장이라, 육필은 당중전이요, 경장은 해장이라, 문인 후예협, 천고 금방향.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편운선생 천국에 영원히 계셔 빛나는 위대한 업적 오래도록 바라보시리. 시의 정은 깊고 온화하게 나타나고 그린 그림 형상은 단박하고 순수함 그 자체로다. 남겨진 후효 작품은 문학관에 전시되었고 빛나는 문장은 해까지 이름 드날려라. 문인들과 후손들이 서로 협력하니 꽃다운 이 향기 영원히 뻗어나가리라. 감사합니다. 네, 말씀 속에서도 한시의 향기를 좀 훈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